끝없는 성장의 함정, 2차전지 배터리. 불과 1, 2년 전 대한민국을 미친 듯이 집어삼켰던 그 이름, 에코프로와 포스코를 기억하십니까? 당장 전기차 배터리 주식을 사지 않으면 벼락거지가 될 것 같은 공포감. 공포에 휩싸여 마이너스 통장을 뚫고 살고 있던 전세금까지 빼서 꼭대기에 몰빵했던 분들. 유튜브에서 무조건 10배 간다며 사이비 교주처럼 떠들던 전문가들의 말만 믿고 주식이 반토막이 나도 이것은 위대한 기업의 숨고르기다라며 현실을 부정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식시장은 종교가 아닙니다. 영원히 직선으로만 우상향하는 산업은 자본주의 역사상 단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계좌를 피멍들게 만든 것은 회사의 잘못이 아니라 캐즘이라는 거대한 수요 절벽을 무시하고 미래의 가치를 10년치나 앞당겨 써버린 여러분 자신의 탐욕과 무지입니다. 오늘 맹목적인 믿음을 완벽하게 박살내고 피 튀기는 글로벌 배터리 전쟁의 잔혹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해부하겠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반갑습니다. 대중이 탐욕에 취해 환호할 때 차가운 얼음물을 끼얹고 모두가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댈 때 탈출의 동아줄을 내려 여러분을 진정한 자본가로 개조해내는 마스터빌더 1000억 프로젝트 여러분의 아빠가입니다. 시즌 16 K 주도주 사이클 완벽 해부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1강에서 우리는 대한민국 증시의 심장인 반도체의 잔혹한 사이클과 적자에 사서 사상 최대 흑자에 파는 역발상 매매법을 뇌리에 박아 넣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이 반도체라는 거인의 위상을 위협하며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의 모든 블랙홀 역할을 했던 거대한 테마가 있습니다. 바로 2차전지 전기차 배터리입니다. 전기차 시대는 무조건 온다. 내연기관차는 이제 끝났다. K배터리가 세상을 지배한다. 맞습니다. 방향성은 100% 옳습니다. 저 역시 다가올 미래의 도로 위에는 전기차가 가득할 것이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방향성이 맞다고 해서 여러분이 산 그 주식의 가격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제2강의 주제는 끝없는 성장의 함정, 2차전지 캐즘을 견디는 멘탈과 소재 밸류체인의 현실입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잘나가던 K배터리 주식들이 고점 대비 마이너스 60%, 마이너스 70%씩 폭락하며 개미들의 무덤이 되었을까요? 중국의 기술력은 정말로 허접할까요? 오늘 이 15분의 강의를 통해 낭만적인 국뽕과 종교적 맹신을 철저하게 도려내고 글로벌 배터리 생태계의 뼈아픈 팩트만을 여러분의 머릿속에 이식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먼저 뼈저리게 이해해야 할 단어는 바로 캐즘입니다. 캐즘이란 지진으로 땅이 쩍 갈라져 생긴 깊고 거대한 크레바스 골짜기를 의미하는 첨단 기술 마케팅 용어입니다. 새로운 혁신 제품이 초기 시장에서 대중화 시장으로 넘어갈 때 수요가 갑자기 뚝 끊기며 성장이 정체되는 죽음의 계곡을 뜻하죠. 전기차 시장이 정확히 이 캐즘의 한가운데로 추락했습니다. 초기 전기차 시장은 얼리어답터들과 돈 많은 환경운동가들이 주도했습니다. 비싼 가격을 치르고서라도 충전이 불편해도 힙하고 멋지니까 테슬라와 전기차를 앞다투어 샀습니다. 이들의 열광적인 소비 덕분에 배터리 회사들의 매출은 매년 100%씩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초기 수요자들은 이제 전기차를 다 샀습니다. 이제 물건을 팔아야 할 대상은 저와 여러분 같은 일반 대중입니다. 그런데 일반 대중은 깐깐합니다. 내연기관차보다 1000만 원이나 비싼데 충전소는 부족하고 겨울이면 배터리가 빨리 닳아서 주행거리가 짧아지고 게다가 지하주차장에서 불이라도 나면 어떡하지? 전기차 시장이 붕괴한 것이 아닙니다. 매년 팔리는 대수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성장률의 둔화입니다. 매년 100%씩 크던 시장이 갑자기 20%, 30% 성장으로 뚝 떨어지자 10년 뒤에 장밋빛 미래까지 끌어다 쓴 주가의 거대한 거품이 붕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캐즘의 계곡을 건너려면 압도적으로 싼 반값 전기차가 나오거나 충전 인프라가 완벽하게 깔려야 합니다. 그 전까지 이 고통의 시간은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팩트 폭격입니다.
여러분의 눈을 멀게 했던 뉴스 기사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중국산 배터리는 싸구려다, 무겁고 주행거리도 짧아서 결국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들은 기술력이 압도적인 K배터리 NCM 3원 개만 찾을 것이다. 이 맹목적인 국뽕이 여러분의 계좌를 녹였습니다. 과거 기술 현장에서 뼈가 굵은 이 늙은 아빠의 눈으로 볼 때 세상의 모든 산업은 결국 가격 경쟁력으로 수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주력으로 밀었던 NCM, 니켈, 코발트, 망간 배터리는 에너지 밀도가 높아 주행거리가 길지만 코발트 같은 희귀 광물이 들어가서 가격이 너무 비싸고 화재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반면 중국의 CATL, BYD가 밀어붙인 LFP 리튬 인산철 배터리는 주행거리는 조금 짧고 무겁지만 가격이 압도적으로 저렴하고 불이 잘 나지 않습니다. 전기차 캐즘에 빠져서 차가 안 팔리자 테슬라, 포드, 폭스바겐 같은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한국의 비싸고 좋은 배터리를 써서 명품차를 만들자 라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당장 전기차 가격을 내리기 위해 앞다투어 중국의 저렴한 LFP 배터리를 채택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중국은 기술력마저 무섭게 끌어올려 LFP의 단점이었던 주행거리와 무게 문제까지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 1, 2위는 이미 중국의 CATL과 BYD가 장악했습니다. 한국 배터리가 전 세계를 독점할 것이라는 그 오만한 환상에서 당장 깨어나십시오. 배터리 시장은 승자독식의 아름다운 독점 시장이 아니라 단가 10원을 깎기 위해 피 터지게 싸워야 하는 레드오션 제조업일 뿐입니다. 이 잔혹한 경쟁을 보지 못하고 주식 창만 들여다보는 개미는 호구 중의 호구입니다. 2차전지 주식에 투자하려면 배터리가 만들어지는 먹이사슬을 정확히 꿰뚫고 있어야 합니다. 크게 배터리 완성품을 만드는 셀 메이커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과 그 배터리의 심장인 양극재 음극재를 만드는 소재 기업 에코프로, 포스코퓨처엠, LNF 등으로 나뉩니다. 2023년 광기의 불장 때 셀 메이커보다 에코프로 같은 양극재 소재 기업들의 주가가 수십 배 더 폭등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시 하얀 석유라 불리던 핵심 광물 리튬 가격이 미친 듯이 치솟았기 때문입니다. 양극재 기업들은 싼 값에 미리 사둔 리튬으로 비싼 양극재를 만들어 셀 메이커에 팔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마진을 남기며 조 단위의 돈을 갈퀴로 긁어모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전기차가 안 팔리자 리튬 가격은 고점 대비 4분의 1토막, 5분의 1토막으로 처참하게 박살났습니다. 이제 양극재 기업들은 과거 비쌀 때 사둔 리튬으로 만든 양극재를 지금의 똥값이 된 시장 가격에 맞춰서 헐값에 넘겨야 합니다. 팔면 팔수록 적자가 나는 끔찍한 구조, 즉 영레깅 효과의 저주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소재 기업의 운명은 철저하게 국제광물 가격 리튬, 니켈의 목줄이 잡혀 있습니다. 여러분이 에코프로나 포스코의 주주라면 매일 아침 테슬라의 주가를 볼 것이 아니라 중국 탄산리튬 선물 가격 차트부터 열어봐야 합니다. 광물 가격이 바닥을 찍고 돌아서지 않는 한 소재 기업들의 실적은 절대 반등할 수 없습니다. 그럼 이미 반토막이 난 2차전지 주식들, 지금 당장 다 손절하고 도망쳐야 합니까? 아니면 싸졌으니까 지금부터 물타기를 해야 합니까? 가장 현실적이고 피가 마르는 질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2023년 여름 남들이 다 부자가 되었다는 소식에 질투심이 폭발하여 꼭대기에서 에코프로나 포스코홀딩스를 잡았다면 여러분은 평생 지워지지 않을 가장 비싼 수업료를 치른 것입니다. 여러분의 HTS에 찍힌 그 가격은 회사의 가치가 아니라 광기와 탐욕이 만들어낸 신기루였습니다. 위대한 기업이니 10년 묻어두면 본전이 오겠지. 이런 정신 승리도 하지 마십시오. 닷컴 버블 당시 시스코나 인텔 같은 위대한 기업들도 버블이 꺼진 후 고점을 회복하는 데 무려 15년에서 20년이 걸렸습니다. 미래 10년치의 가치를 땡겨 쓴 주식은 그 시간만큼의 혹독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천억 부자의 대응 원칙. 첫째, 섣부른 물타기 추가 매수는 자살 행위입니다.
떨어지는 칼날을 맨손으로 잡지 마십시오. 캐즘의 골짜기가 얼마나 깊고 길어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반등하는 척하다가 다시 지하실로 처박히는 것이 거품 붕괴 차트의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둘째, 진짜 바닥의 시그널 매크로의 전환을 기다려라. 제가 항상 강조하는 자본주의의 중력, 금리를 보십시오. 전기차 캐즘이 온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글로벌 고금리 때문이었습니다. 자동차는 할부로 사는데 금리가 높으니 서민들이 전기차를 살 엄두를 못 내는 것입니다. 미국 연준 패드의 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시장에 돈을 풀고 서민들의 지갑을 열게 만드는 시점, 그리고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의 화재 위험을 완벽하게 극복할 전고체 배터리 같은 진짜 기술적 퀀텀 점프가 가시화되는 시점. 바로 그때가 천억 부자들이 현금 총알을 장전하고 다시 2차전지 줍줍에 나서는 유일한 진입 타이밍입니다. 오늘도 만원 지하철에서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으려 발버둥 치며 멍든 주식 계좌를 보며 한숨 짓고 있을 30대 나의 아들, 그리고 딸들아. 아빠가 60의 나이에도 새벽 이슬을 맞으며 밭으로 현장으로 또는 유튜브를 만들면서 삶 속에서 가장 경계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 바로 기술의 진보를 어떤 맹목적인 신앙처럼 떠받드는 사람들이다. 2차 전지는 훌륭한 산업이고 세상을 바꿀 위대한 기술임이 틀림없다. 하지만 아들아, 딸들아, 주식시장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특정 기업이나 산업이 종교가 되는 순간이란다. 이 회사는 세상을 구원할 거야. 무조건 100만원, 200만원을 갈 거야. 라며 맹신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모여드는 순간, 그곳은 투자의 장이 아니라 광신도들의 집회로 변질되고 만다. 아빠는 과거 수많은 벤처 버블과 테마의 붕괴를 현장에서 지켜보았다. 새로운 기술이 세상을 바꿀 것이라는 방향성은 언제나 맞았지만 그 거품에 올라탔던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은 파도에 휩쓸려 차가운 바다 밑바닥으로 가라앉았지. 투자란 누군가의 말에 취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 차가운 이성으로 재무제표의 현금 흐름을 뜯어보고 중국 경쟁사들의 기술 진보를 견제하며 국제 리튬 가격의 선물 차트를 분석하는 지독하게 차갑고 외로운 작업이어야 한다. 조급해하지 마라. 그리고 특정 유튜버나 전문가를 교주처럼 맹신하지 마라. 너희의 피 같은 돈을 지켜주는 것은 유튜브의 달콤한 위로가 아니라 오직 너희 스스로 벼려낸 서늘한 팩트 감별의 칼날뿐이다. 만약 너희가 지금 2차 전지의 고점에 물려 고통받고 있다면 뼈를 깎는 고통이 있더라도 이 실패를 인정하고 가슴 깊이 새겨라. 이 처절한 캐즘의 골짜기에서 흘린 눈물이 훗날 너희가 천억 가문의 주춧돌을 세울 때 그 어떤 폭풍 후에도 무너지지 않는 가장 단단한 시멘트가 되어줄 것임을 아빠는 굳게 믿는다. 자, 오늘 시즌 16K 주도주 사이클 완벽해부의 두 번째 시간. 대한민국을 광기로 몰아넣었던 2차 전지, 그 전기차 캐즘의 공포와 중국 LFP의 반격, 그리고 광물 가격에 목줄이 잡힌 소재 밸류체인의 잔혹한 현실까지 완벽하게 해부해보았습니다. 어떠십니까? 영원할 줄 알았던 맹목적인 성장의 환상이 부서지고 글로벌 배터리 전쟁이라는 피 튀기는 레드오션의 현실에 등골이 서늘해지십니까? 배터리의 심장부를 차갑게 도려내보았으니 이제 그 배터리를 달고 전 세계를 달리는 완성차, 대한민국 제조업의 또 다른 거대한 심장으로 시선을 옮길 차례입니다. 다음 제3강, 피크아웃의 저주를 깨다. 현대차, 기아자동차, 환율과 북미 시장이 만드는 밸류업의 실체. 현대차는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 주가가 안 오른다. 만년 저평가의 늪에 빠져있던 현대차와 기아가 어떻게 그 지독한 피크아웃 실적 고점 통과의 저주를 깨고 외국인들의 수급을 빨아들이고 있는가? 우리가 15시즌에서 배웠던 환율의 마법이 완성차 수출에 미치는 가공할 만한 폭발력과 2차 전지 캐즘 속에서 오히려 하이브리드 HEV로 황금알을 낳고 있는 실전 자동차 사이클 매매법을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강의가 여러분의 머릿속에 가득 찼던 거품을 걷어내고 시장을 지배하는 이성적인 자본가의 눈을 뜨게 해주었다면 주저하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매서운 결의를 세상에 선언해 주십시오. 나는 맹신에 취한 광신도가 아니다.
광기의 고점을 피하고 차가운 이성으로 밸류체인을 분석하는 지독한 전략가가 되겠다. 여러분의 멘탈을 강철로 담금질하는 영원한 마스터 빌더 아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